반갑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화려한 반응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종교순위 29위까지 올라갔다. 와. 예, 그 위에는 뭐가 있냐? 몇몇 설교들과 기타 등등 몰라도 되는 방송들이 있다. 요거 빨리 제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날목이고요. 이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일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계속 찾아뵙고 있는 홍두깨 박사 홍승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두깨 홍승표 박사 아닙니까? 홍두깨 박사 홍승표가 아니고 닉네임은 홍두깨 박사고 이 닉네임이요? 이제 실명은 홍승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명은 홍승표 목사입니다. 목사가 실명은 그런가요? 역시 편집주관님이십니다. 예, 또. 예, 안녕하세요. 언저리 인문학자. 이게 자연스럽네. 네. 언저리 인문학자. 예, 코알라입니다. 신동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군의 고독 손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깔끔해. 네. 예. 박사 몇 배시나요? 네, 박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손 박사님 집에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인천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오늘은 또 이게 극과 극입니다. 일산에, 그죠? 일산까지 와가지고 모였는데 일산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디라 그럴까요? 여기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그다음에 여기는 덕양구고 일산, 동구, 서구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산이라 그러면은 네. 그 고양시의 한 부분이에요. 아하. 근데 여기 일산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 일대를 다 일산이라고 잘못 말하는데 그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시청도 여기 있고요. 예, 시청도 덕양구에 있고 네네. 여기가 옛날에 원래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마방이랑 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마방. 옛날에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저 일산에는 네. 그 논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요?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니, 그렇대요. 제가 예. 어렸을 때 일산에 살았어요. 그래요? 진짜? 거기 완전 깡촌이고요. 어. 여기 원당이 읍내 번화가였어요. 아니 뭐 땅 좀 사놓으셨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땅을 사두셨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빚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아니 그 부천 출신이라고 그러더니 또 일산에 부천에서 태어나서 예. 요 깡촌에서 살다가 일산에. 아니, 어. 우리 저기 코알라님께서 가만 보면 어디든지 자꾸 다리를 걸치시려는 그런 느낌이 오긴 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손 박사님 댁에서 모였는데 아이들과 아내를 다 내쫓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딱 박수 쳐야 돼요. 네. 서재에 가보니까 귀한 역사책들 이런 거 다 널브러져 있고요. 그 은하영 운전설 레어 아이템이 전질로 너무 갖고 싶던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은하영 전설 정말 좋은 책인데 못 보셨죠? 우리 코알라님은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 네네. 가장 높은 곳에. 20세기 동아시아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했죠.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 박사님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소장 가치가 있다니까. 몰라요 이 양반들. 내 집에 갈 때 한 곳 빼가야겠다. 갈라서겠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족이 길다. 우리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댓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몇 개 안 달렸는데 일단 팟빵 댓글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니나네나님께서 글을 달아주셨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밑에 오도라무스. 저는 이거 한참 봤는데 저 몰랐거든요. 이분이 답을 써주셨어요. 밑으로. 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퀴즈의 답이었는데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게 답인 거죠. 그렇게 답을 다신 거구나. 네네.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알아. 이렇게 이딴 식으로 답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볼 수 있게 답 달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오도라무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퀴즈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챙겨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대망하던 방송이네요. 진부하기보다는 경쾌한 호흡 속에서 교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역사학 느낌도 조금 있었지만 행간을 읽을 줄 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국내 종교 분야의 최고의 팟빵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예, 아주 상품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굳이 말씀하신 거 보면 받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죠. 혹시 그 날몽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의 머리를 쓰질 못해요.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니나나이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얘기를 달아주셨습니다. 뭐 때로는 좀 강한 비판의 글도 달아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동방정교회 쪽에 공부를 하신 분이던가, 그죠?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뭐 역사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게다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네. 이제 열교에 해당하는 열교가 예, 뭡니까? 개신교를 천주교 쪽에서 그렇게 불러요. 아, 열교. 예. 예. 해당하시는 그 분 같고. 분열을 할 때 열자예요. 찢어진 교회. 뭐. 그 열교는 아니신 것 같고. 네. 예. 이쪽 그 가톨릭이나 네. 정교회 쪽 뭐 이쪽이 아닐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 숭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마리아 공경이다. 네. AS 시간에 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잘 아시는 분이네. 예, 잘 아시네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락 한번 주십시오. 뭐 좀 답답하시면 출연하시라. 답답하시면 출연하시라.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면 밥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 메일 한번 주세요.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가톨릭이나 네. 성공회나 네. 정교회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네. 그쪽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공부하셨거나. 예, 네.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셨거나 연구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참가하고 있는 4명이 다 열교입니다. 그렇죠. 예, 개신교죠. 열교고 예, 예. 예, 그 열교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네. 관점이라든가 시야를 네. 좀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천주교라든가 이 정교회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들으면은 좀 불만스럽거나 고개를 갸우뚱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좀 이 대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니까요.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나시면 뭐 악플보다는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일하고 있는 NCCK 회장님이 네. 정교회 지금 암브로시우스 예, 조성함 대주교님이 지금 주교님. 대빵이시거든요. 근데 들어온 지 정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NCC대 알바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 문서에 이제 뭐 그 이스탄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정교회 쪽 사제님이 손을 들고 나시더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막 에이 무슨 소리 이런 게 아니라 맞다라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스탄불 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정교회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거기를 예의상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이런 방송에도 예, 당연히 묻어날 수밖에 예. 없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네. 좀 이렇게 간결하게 그렇죠.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네. 예, 뭐 모르는 걸 안다고 한 것 같으면 좋게 잘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이분이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다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분의 선의를 그렇죠. 선의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서 예. 어떤 이제 네. 의향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그 선의를 갖고 잘 이해를 해드려야겠다 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예. 아까 그 잘 안 한다 그랬지만 저도 이제 그 동방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스탄불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씁니다. 일부러 콘스탄티노플이나 비잔티움 이렇게 많이 쓰죠. 그게 훨씬 더 이렇게 기독교 정체성에 맞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달에 가볼 만한 곳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써요. 이달에 가볼 만한 곳 뭐 콘스탄티노플인가요? 가보고 싶네. 자, 그리고 우리 구이동 고양이님, 이분 훌륭하신 분이죠. 지난번에 답글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팟빵에 사진을 남겼어요. 받은 사진을. 네. 남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고 하냐면요. 방송에서 너무 좋은데 역사학도가 아닌 사람으로서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불국사의 십자가나 도마 이야기가 왜 기독교인의 구미를 당기는 이야기일까 하고 말이죠. 물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렉스가 이유겠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가 더 빨리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코알라님 생각입니다. 아무튼 생각이 확장되는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아주 잘 들으셨네요. 네. 예. 이런 분 좋아합니다. 좋은 메시지 뭐. 이런 분 우리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드리고. 그렇죠. 선물, 아주 좋아합니다. 이분 또 신청하십시오, 이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제 구이동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 선물 보내드렸다면서요? 아닌 것 같아요. 구이동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구이동이 건대 앞에. 지난번에 구이동 이분 마포구. 마포구요? 예, 마포구로 돼 있죠. 그러면 왜 구이동 고향이겠죠, 고향. 건대 나오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오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참 실망하실 건데.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교사 톱파보기 페이지에 답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인데 장땡땡님께서 첫 회부터 빼놓지 않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 저 홍독교님? 몰라요. 근데 저랑 패친이긴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신가요, 이분? 잘 몰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요분이 계시고요. 또 이땡땡님께서,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선배님이신데 저기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 1화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발행했어요. 좌파 신문을. 아니 그 딴지 딴지일보 같은 거 그렇죠. 비슷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내 행정을 비판하고 행정과장인가 누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풍자로서 학내를 유린케 하신 분인데. 저 그 신문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그쵸. 우리 재밌었죠. 용비어청가도 재밌게 봤었고요. 그 짓을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한문을 가지고 네. 재밌게 조어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상상할까 물어보니까 동기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 부친께서 네네. 한문 선생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들을 게 우리 방송밖에 없다. 이건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잠깐 했어요. 이 언제 새겨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 히브리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요 얘기 또 히브리어 전문가니까 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좀 여쭤보고 얘기를. 전문가의 감식이 동원이 됐네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별점 날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돈 주신 분이 아니고 진짜 별 5개를 날려주셨어요. 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별점 주는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거 그래서- 많아지면 뭐 어디 좀 달라지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장땡땡님 우리 후배인 것 같은데 글을 써달라 별 같은 거 달리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땡땡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분도 훌륭하십니다. 그죠? 네 분의 대화 안에 들어간 느낌으로 편안하고 재미있게 듣습니다.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각종 자료들, 각종이 아닙니다. 각종 자료들 쪽이에요? 오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흥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땡땡님,
최땡땡님 이렇게 또 리뷰를 남겨주셔 글은 안 쓰셨고요. 이 두 분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코알라님 아시는 분 같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뭐 어떻게 굉장히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네 예. 목회자 쪽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학교 출신인데 네네. 아마 아실 수도 모르시나요? 그래요. 자, 이분 저만 아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아주 또 훌륭한 분이네요. 좋은 글 써주시면 무조건 훌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있는 진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AS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불국사에서 만난 십자가와 정말 도마가 한국에 왔을까? 요 편들을 방송을 계속 했는데요. 여기에 관한 것 중에 우리 박사님들과 우리 언저리 인문학자님께서 AS를 좀 해줘야 될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AS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경교 얘기하면서 네. 그 영국 그 고고 사학자인 고든 여사가 네. 장안사 저기 금강산입니다. 네. 지금의 북한 지역이라서 우리가 가볼 수는 없는데 네. 그 금강산 장안사의 모조 경교비를 네네. 세웠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적이 해주셨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제가 그 이후에 좀 자료들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오. 2015년에 2015년 10월 재작년에요? 예, 2015년 12월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네. 제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자료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네. 한국 경교 역사 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아. 그 단체에서 이제 경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유물들도 수집하는데 네. 지금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네네. 이 한국 경교 역사 박물관이라는 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아.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가볼까요? 3월 제가 안 그래도 네. 3월 초에 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정기 네. 한국 기독교 역사 유적 탐방을 가거든요. 아, 못 따라가겠네. 제가 우리. 안내를 하는데 예, 3월 11일입니다. 예. 3월 11일 토요일에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수원 화성 지역을 답사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 못 가잖아요. 일반인. 신청하시면 돼요. 아, 신청하는 거예요?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네. 거기 코스에 한번 여기를 넣어서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답사할 때 저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 그 전에 한 번은 네. 사전 답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소가 확인이 안 돼요. 인기 있는 거. 저 사진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주소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나 다음 지도 같은 데서 찾아봐야 된다. 한국 경교 역사 박물관이나 네. 경교 역사 연구원 같은 걸 쳐도 안 나와요 주소가. 안 나온다고요? 예. 오. 근데 박물관은 있대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호로인가요? 무호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가 그 무호로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분들이 만드시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한 걸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에 소속돼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는 분이시고요. 이 회원 연구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요. 네.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 박물관하고 달라요. 그래요. 화성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경교 관련 유물들도 전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한번 답사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제가 한번 알려주시죠. 이제 답사를 네. 조만간 한번 해보고 네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탐방기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지금 기사에 보면은 네. 재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이죠. 네네. 약 3천여만 원을 들었나요? 아무튼 돈이 그 정도 들었대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많이 들었다는 예. 뜻입니까? 적게 들었다는 많이 뜻? 들었죠. 비석 하나 세우는데 비석 하나에. 네, 여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3.5m의 큰 규모의 중국 시안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모조품을 경기도 화성에 세워놨다고 하니까요. 네. 네,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갑니다. 이 남한에서 중국까지 안 가고 경교비 실물과 유사한 모조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되게 신선한 소식이었고
조만간 저도 한번 답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AS 해주실 거고. 손 박사님 뭐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완벽하죠. 손 박사님은. 홍 박사하고 달라요. 예스할 게 없어. 이거 지난 시간에 원래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우리 언저리 인문학자님 또, AS입니까? 아니면은, AS 같은 거죠. 저는 아까 예. 말씀해주신 그 팟빵 게시판에 그 니나네. 니나네나님 이분 경상도 분이신가? 그분이 올려주신 이제 문제 네. 제기를 보고 네. 저도 이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그 본문을 조금 다시 찬찬히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서 좀 수정할 것도 있고 네네. 또 조금 더 해명할 것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난번에 제가 약간 결론적으로 네. 이 경교가 좀 사멸하게 된 이유가 네. 기득권자들의 종교, 네. 지식인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네. 다시 살펴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금 이제 토착화냐 아니면 혼합주의냐 얘기할 때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했다라는 걸 보니까 네. 원문은 그냥 나무를 치면서 어질고 은혜로운 뭐 복음을 떨쳤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만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목탁인지 목종인지 어떤 형태의 잭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동쪽의 예배는 번영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한 걸 봐서는 네. 이게 뭔가 이게 접합이 이루어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이분들이 그 경교 사제를 이제 승려라고 불렀는데 행색은 약간 그 중국에 그걸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이제 수염을 기른 것은 외행이 있게 하며 그리고 머리를 깎은 것은 인욕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교 승려 형태의 모습을 그 동양에 와서 따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득권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게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요. 다시 찬찬히 보니까 네.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노예하고 양자를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노예제도나 아니면 무슨 그 적서 이게 음. 그 첩의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두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균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사회적 복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죄화를 탐하지 않고 모아두지 않으며 그리고 나에게는 말씀만이 계시가 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좀 굉장히 경건주의 그런 금욕주의적인 수도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귀를 탐했다거나 권력을 탐했다거나 그런 네. 것이 아니면 조금 알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지식인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네. 도비 성불홍 성비도 부대 진리는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널리 퍼지지 않고 거룩함은 있는데 진리가 또 없으면 위대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와 거룩함이 부합하여 연계되어야 천하 문명 해가지고 온 세상이 문화가 떨치게 된다 이런 밝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학문과 경건 실천을 같이 겸비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공동체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문에 써놓은 거랑 현실적으로는 어땠는지는 뭐 많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하여튼 본인들은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사회적 복음도 갖고 있었고 또 경건과 실천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비문만을 보면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물론 니나 넷나님이 그런 식의 질문을 하신 건 아닌데 네. 저 혼자 네.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지금까지는 그 여기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아주 이 실증적 관점에서 이 한국 교회사를 쓰려고 애쓴 그런 교과서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경교의 쇠퇴 요인에 대해서 이는 이미 중국 민중들이 불교를 자기네 종교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경교는 그처럼 민중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게 기존에 어느 정도는 대세의 관점이 었다는 거죠. 민중적 기반이 약했다. 그러니까 불교나 경교나 다 그 제도적인 어떤 핍박을 받았는데
종교 조직은 와해가 됐어도 네네. 민중 기반이 민중들이 그 종교적 정체성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다시 싹이 튄 건데 네. 이거는 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까 그 비문에서는 그래도 차별을 안 하려고 했고 뭐 이렇게 고매한 가치를 가르쳤지만 그것이 상층부들만이 향유되던 또 고상한 담론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타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죠. 그때 이것이 얼마나 민중들까지 파급됐는지. 근데 분명히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야, 우리가 밥을 먹고 하니까 좀 늘어지긴 합니다, 오늘. 밥을 먹고 했더니 잠이 살살 오긴 하는데, 이 좋은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예, 톤을 좀 높여주십시오, 톤을. 화이팅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 교회에서 그 동방 신학교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도 네. 수도사를 네. 몽크라고 그러죠. 네네. 승려라고. 네. 근데 그 말을 동양에 와서 네. 그 승자로 번역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몽크를 네. 동양에 와서 승려를 뜻하는 승자로 번역했다는 건 이제 그 당시 이미 불교가 퍼져 있고 그들의 행색이 있고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말로써 그 몽크라는 이 동방교회 그 수도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나 도교나 그 당시 중국의 토대 하에서 자신들을 이제 번역해서 소개하려고 했다라는 거니까요. 저는 몽키를 잘못 썼나 좀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무식한 목사입니다. 그래요. AS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박사의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곳, 그때 그 사건. 자, 우리 손 박사님의 핫한 코너죠. 핫한 코너입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곳, 그때 그 사건. 뭐부터 합니까, 오늘? 네, 일단 태어나신 분 축하부터. 태어나시면 2월 몇 월 달이죠? 2월입니다. 2월. 아직 네. 우리 2월 달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2월 달 지난번에 누구 했습니까? 지난번에 여메레랑 김한란. 김한란 우리 2대 특집이었죠, 거의. 네. 예, 2대 특집이었고. 오늘은 또 누구 말씀하세요? 오늘은 일단 감리교분 감리교분 또 나오네요. 네. 감리교분. 네. 예. 그 1858년 2월 6일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헨리 저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신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네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 늘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비판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특별한 비판을 받지 않는 굵직굵직한 선교사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비판받을 짓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렇죠. 네. 잘 죽는 게 중요해요. 네. 그게 잘 죽은 겁니까? 거기서 힘들게 죽은 거지. 아니 좀 사람이 맛이 가기 전에 죽으면은 괜찮아. 잘이래. 예. 그리고 죽음도 되게 멋있게. 미담이잖아요. 예. 네. 뭐 죽어가는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 죽었다. 네. 본인은 네. 뭐 충분히 그 선박사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흠잡을 곳 없는 선교사님이 흔치 않은데 뭐 그런 분. 우리 송 박사님 냉정하신데 동의합니까? 네, 그 흠잡을 데가 냉정하시잖아요. 없다. 예, 그 말에.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뭘요? 그 아펜젤러가 선박이 막 침몰해가는 과정에서 1등 칸에 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의 조수였던 그 조한규. 조한규와 그 정신여학교 학생은 네. 3등 칸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때 네. 한국 사람들하고 1등 칸에 같이 있었으면은 네. 그 사람들 같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자기만 1등 칸에 있었고 네. 한국 사람들은 저 밑에 3등 칸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계층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좀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배가 침몰하는 시간이 약 5분 정도로 10분에서 5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침몰했는데 심야였어요. 11시에서 1시, 12시 사이에 굉장히 심야였기 때문에 네네. 충돌하고도 그 잠자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 사고 상황을 인지를 합니다. 아펜젤러가
나왔을 때는 이미 배가 침몰이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린 상태였어요. 그때 그 광산업자가 있습니다. 광산업자가 네. 바다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아펜젤러가 나와서 서성거리다가 바다에 안 뛰어내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광산업자의 볼비라는 광산업자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네. 쓴 아펜젤러의 전기에서 분명히 아펜젤러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3등 칸에 있는 한국인을 구하러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이 불경한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가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제가 이 아펜젤러 이문학자님.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구조를 한 건가요? 아니죠. 같이 같이 배와 죽었죠. 함께 네. 사라졌죠. 아 구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구조를 하러 들어갔을 아니, 그러니까 것이다만 그렇게 하는 나와요. 거네요. 평소에 아펜젤러의 성정을 본다면 아, 그는 그들을 구하러 내려가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피스의 진술이 영문으로 저술된 아펜젤러 전기인데 네. 거의 그걸 이만열 선생님이 또 번역을 하셔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역사화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담으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합의? 그 선의는 인정이 되는데 선의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진짜 역사라고 네.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리고 아무튼 갑자기 그다음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1등 칸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왔었고 네. 충분히 구조받을 수 있었는데 다시 네.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바다에 먼저 뛰어내려서 그 네. 배의 침몰 과정을 지켜봤던 광산업자 볼비란 사람의 진술이야. 되게 불경한데 뭐 가지러 들어가신 게 아닐까요? 아 죄송합니다. 감리교 목사님.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교회 아펜젤러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이 양반들 기도합시다. 순교냐 순직이냐, 순교냐 순직이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는. 지금 아펜젤러 기념교회가 지금 네. 군산에도 있고 서천에도 있는데 네. 군산에는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예요. 거기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어요. 네, 가봤어요. 그 다음에 서천에 새로 생긴 동백정에 있는 교회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교회라고 순직. 그 충청연회에서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충청연회에서도 순교 기념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름이 겹치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순직이냐 순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뭐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선박 사고가 났던 상황이 목포에서 열렸던 성서 번역자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던 네.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의 그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거기에 따라 해석이 그렇게 갈리는 거죠. 지금 이 세 분과 앉아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손 박사님.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아니 아펜젤러에 대해서 좀 마무리 발언 해야죠. 네. 네. 펜젤러 선교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뭐 배제학당 네. 같은 거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약간 같은 거. 네. 네. 그다음에 이분 목사님 아닙니다. 언더우드 괜찮습니다. 게일하고 이제 성서 번역, 한글 네. 번역 같은 거 참여하셨고요. 예. 네, 좀 더 살아계셨으면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네. 분이신 건 확실하죠. 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얘기는 아닌데 네. 순교 문제는 진짜 네. 한 번은 꼭 다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순교. 네, 순교 특집 한번 준비할까요? 순교 주제를 네. 가지고 한번 토론하면 좋죠. 모실 사람 없습니까? 순교 특집 할 때. 있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그러니까 모실 분들이 있으면 좀 거기서 얘기를 모실까요? 들어가면서. 아예 순교를 네. 전공으로 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박사님도 계시고요. 계세요? 네, 순교 네. 특집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서 왜냐면 찾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순교에 대한 진짜 순교냐도 궁금하고. 역사적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천주교는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네. 개신교는 네.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순교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감리교 목사인데 저는 그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시잖아요. 2월달에 태어나셨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하시죠. 감리교 목사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목사 논문을 언더들 썼거든요. 네네. 맨날 학교 가면 김홍기 교수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넌 왜? 너는 감리교가 왜 언더들 썼냐고 하면서 아펜젤러를 써야지. 맨날 볼 때마다 야단을 쳐요. 아주 내가 저 멀리 김홍기 교수님 보이면 나중에 또 망쳤어요. 아무튼 저도 장로교 신자로서 네. 어떻게든 아펜젤로 선교사님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틀렸네요. 아니 지금 선박사고 얘기하니까 네. 자 그리고 네, 이번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네. 이번에는 한 분만 했네요. 네, 한 분씩만 하려고요. 내년 2월을 위해서 남겨놓자. 네. 쫙 줄 섰어요. 네. 돌아가신 분 네. 2월. 김관석 목사님. 관석. 김자, 관자, 석자.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 네. 좋네. 김관승 목사님. 사심을 담아서 네. 네. 선의로 네. 네. 2002년 2월 4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15주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네요. 네, 저도 네. 지지난주 토요일에 여기 그 산소예외 성묘? 성묘. 네, 성묘 하러 갔었어요. 2002년 2월 4일요? 예. 월드컵도 못 보시고 가셨군요. 네. 16강을 못 보시고. 아쉽다. 예. 8강, 4강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6강전이 제일 네. 짜릿했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분은 그 2월 4일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호가 운산이에요. 운산 김관석 목사님. 예. 그- 운산 금광 김관석. 제 발음이 안 좋나? 죄송합니다. 예. 그 구름에 가린 산이란 뜻인데 좋네. 예, 정말 이분의 삶을 잘 표현한 호기도 해요. 사람들이 김관석 목사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기독교 민주화 운동 그러면 박형규 목사를 굉장히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게 뒤에서 이제 지키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이분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배우 세력. 예, 그런데 또 아, 굵직굵직한 네. 건 되게 굉장히 많이 맡으셨어요. 네. 그래서 60년대에 이제 기독교 사상 주필. 네. 오셨어요. 기독교 사상 주필요. 제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네. 네. 근데 이때 60년대 기독교 사상은 그 네.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봐서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잡지였어요. 그 홍 박사님이 하실 때와는 달라요. 이거 뭐지?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지식인 계층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필진으로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랬죠. 그러다가 68년에 NCCK 총무가 되세요. 이게 교회들은 이 김관석 목사님이 총무가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YMCA라던가 KSCF 같은 이제 그 사회 선교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네. 우리가 앞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총무를 지지했던 거죠. 그런 분이시고 감옥에도 갔다 오시기도 했고요. 이분이 기상에 근무하실 때 네. 그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기상에다가 네네. 그렇죠. 이 군사 정면으로. 쿠데타를 반대하는 권도원을 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 중에 이제 동경에서 같이 유학하신 분들이랑 그 복음동지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복음동주에. 예. 예. 대단한 근데 주축이죠. 그 김관석 목사님, 유관우, 장하구, 안병무, 문익환, 문동환, 지동식, 전경영, 전택부, 박봉래, 한철 이런 분들이에요. 야, 들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네, 누구 아무튼 신학에 관심 좀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분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고 이런 인력 풀이 나중에 이분이 이제 NCK 총무를 하고 할 때 굉장히 잘 가동이 되는 거죠. 그 NCCK가 지금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진보적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김관석 목사님이 총무가 되기 전까지 NCCK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였어요. 그 김관석 목사님 이전에 총무였던 분이
길진경 목사님이시거든요. 길진경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네. 목사님 아들이고 네. 기장총회장 하셨고요. 재밌죠. 길선주의 아들이 기장총회장인데. 그, 특이하네. 더 재밌어요. 기장총회장하고 NCCK 총무 그만두신 다음에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하신 NCC. 다음에 교단을 만드셨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한국 장로교 종합총회예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최태민이 그 종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내가 종합하는 순간 최태민인데 그랬지. 바로 그렇게 뭐야 이거? 예. 68년 이전까지 NCCK는 아무튼 그런 분이 수장으로 이끌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냈던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어떤 진보적인 움직임이 정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된 분이세요. 네. 그 NCC의 모체가 되는 일제 시대 때 조선 기독교 연합회 네. 그 일제에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역사가 또 있죠. 부역했던 역사가 있다. 그 NCCK가 해방된 직후에 처음으로 이제 총무라고 해야 되나 하신 분이 김관식 목사님이세요. 근데 또 김관석 목사님은 김관식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배운 분인데 김관식 목사님은 또 해방 이전에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완전히 해산되고 일본 교회의 한 지파로 재구성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대빵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서 김관식하고 김관석하고 헷갈리면 그럼 이분은 친일은 아닌가요? 김관석 목사님은 친일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때 일제 말기에 그 일본 유학을 해요. 일본 그 오사카 중앙신학교는 떨어지고 정말 떨어진 얘기를 왜 해요? 도쿄에 있는 일본 신학교에 진학하다가 일본 신학교를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이 됐는데 그리고 탈영을 하세요. 탈영을 해서 탄광에 숨어 있다가 해방이 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시죠. 그 이분이 일제 말기에 그렇게 바르트 신학이 아주 일본에 희한하게 일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답답해. 제국주의가 아주 가장 그 팽창할 때 그때 그 바르트 신학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르트 신학이 굉장히 그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 관점에서는 이 바르트 신학이 이렇게 그 현세 탈피적인 기독교 신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되게 장려를 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 시기에 그때 일본 유학파들이 그 일본에서 바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들어오죠. 근데 사실 바르트 신학은 그런 신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일본에서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분들이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바르트 신학의 그 후예들의 그 축을 이루게 되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목되는 건 뭐냐면 그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의 기독교 출판이 제가 이것도 갑자기 제 박사 논문과 연결이 되는데 일본에서 이미 번역됐거나 소개된 책들 위주로 한국에서 번역하는 그런 수준의 신학적 출판 흐름이었다면 김관석이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아직 번역되지도 않았던 구미에서 지금 막 읽히고 있는 책들을 직수입해서 번역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기독교 출판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 신학이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어떤 서구 신학과의 직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주체적인 신학을 고민했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번역 엄청 많이 했어요. 아주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번역 기계처럼 막 번역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이렇게 묻혀 있는 분들 우리가 발굴해내서 네. 소개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키를 찾아보시라.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위키를 보라. 그리고 예. 지금 4월 20일에 예. 이분 평전 출판 기념회가 열릴 아 거예요. 평전. 예, 김웅수 교수님이 평전을 쓰셨는데 모건대학교 김웅수 예, 교수님.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연구하고 쓰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김광선 목사님을 아시기에는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저희 인문학자님 아십니까? 저는 역사에 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역사를 모르는 자는 현실이 힘들어. 우리가 힘들잖아요.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알아도 힘든데. 몰라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김관석 목사님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사건. 네, 1947년 2월 24일 2월 24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나요? 예, 기독교 민주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동맹? 네. 이건 또 현대사 쪽이네요. 네. 그 뭐 활동하나요? 지금 잘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생긴 지가 거의 지금 네.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와해됐어요. 왜냐하면 와해됐어요? 이게 주도하셨던 분이 김창준 목사님이신데 네.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사회주의. 예. 그쪽 계열에 있는 분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거예요. 네. 김창준이면 월북하신 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맞아. 북한 가셨나요? 네. 우리 선배님이에요. 감리 교수님. 네, 맞아요. 우리 홍 박사님 학교? 세 분 같은 학교 나오시고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저리 신학자님도 나오셨구나. 예. 저기 그래요. 감신대 네. 감신대 그 청암기념관이라고 대학원 건물이 있어요. 네네. 홍연설 선생님을 기념하는 건물입니다. 거기 청암이 홍연설 호거든요. 오. 거기에 현관에 가면은 감신 출신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감신 출신 7인의 흉판이 네. 조성되어 예,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처음 제막할 때 네. 김창준만 빼고 6명만 붙였어요. 월북했다고? 왜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예. 처음에 김창준 빼고 6명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같은데. 예. 김창준이 월북 인사였기 때문에. 근데 야. 사실은 오히려 친일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고. 정춘순이 있는데 김창준을 빼고 붙였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준수는 왜요? 친일파잖아요. 요거 그- 체크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배가 한 명이 예. 김영삼 정권 때 네. 역사 바로 세우기 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 선배가 한 명 올라가가지고 망치로 정춘수 상 얼굴을 때려 부쉈습니다. 네. 그래서 5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김홍기 교수님이 총장이 되시고 네. 감신 뭐 120주년 행사를 하시면서 예. 보고 김창준과 정춘수의 얼굴 흉판을 다시 제작해서 김창준은 처음 제작하는 거죠. 그 2개를 붙여서 지금 현재 7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에 감신대. 아니 근데 지금 왜냐하면 김창준 예. 얘기를 하니까 예. 이분이 그 월북 인사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 얼마 전에 갔는데 그 김창준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월북 인사도 있고 네. 친일파도 있고 다 해놨네.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예, 네, 그게 그런 그랬군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주석이 달려 있나요? 친일파? 그러니까 월북자. 아니, 이렇게. 그렇게 되게 안 재밌게 만드는 게 낫죠. 그분들 설명해놨는데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행적을 했는데 네. 이제 친일한 것도 나오고 그거 그다음에 잘했네. 월북한 네, 것도 감신대가 나오고. 그나마 이제 예, 그런 거 써야지. 아이고, 양심적으로. 예. 네. 예, 어이구 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네.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튼 그 기독교 민주동맹이 김창준보다 기독교 민주동맹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기독교 민주동맹은 그 목표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사명인 진정한 인류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빨갛죠. 좋은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정강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 예. 읽어볼게요. 몇 년도에 정강? 47년도에 정강인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정신에 살고 또 살려는 모든 신도는 분연히 총궐기하여 옳은 노선을 걸어야겠다. 우리 기독민주동맹은 복음적 신앙에 입각하여 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함은 물론 3천만이 다 잘 살 수 있는 민주 독립 국가 전체를 위하여 권리함을 이에 선언한다. 아니 우리 손 박사님, 요거 있잖아요. 예. 자료 준비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런 거 정강이나 이런 거 예. 저희 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아 맞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예. 예, 기사가. 바쁘셔가지고. 근데 예. 저는 딱
느낌이 오는 게 근로 인민이란 말이 되게 확 와닿네. 인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라는 말은 이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남한에서 아주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면하게 일해라. 네. 근데 조금만 떨어주세요. 빨간색 묻을까봐. 근데 또 인민이란 말은 또 네. 저 북조선에서 네네. 북한에서 많이 썼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는 네. 아예 인민이란 말은 그 쓰면은 빨갱이 취급받는. 바로 빨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근로 인민이란 말이 이렇게 탁 조합이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와야 됐잖아요. 되게 경교? 느낌이 확 오네. 네. 아무튼 이게 좌편향적 경향을 띄었다라는 비판들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서북 청년단 여기를 쳐요. 아, 그래서, 서북 청년의 한경직 목사님이 어디서 인터뷰한 걸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네, 그 인터뷰가 그 얘기예요. 예, 그 김청준 목사님 이름을 약간 틀리게 발음해서 박창준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반이 뭐 하는데 문 발로 차고 들어가서 뭐 일망타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죽였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죽을 만큼 팼다. 패줬다는 뭐 얘기. 적당히 뭐 좀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그렇게 직접 예, 말씀하신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인터뷰 나 들은 것 같아요. 그 인터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뻔했던 게 네. 그 말 다음에 그 얘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맞아요. 제주도에 가서 활약했다. 저는 EJ에서 들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말은 이제 사삼 사삼,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말씀은 뭐 어쨌든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철저한 반공 노선을 견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아주 선한 일로 인지됐을 선의로 했겠죠. 이 조국을 그럼요.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진짜 선의로 했을 궁궐 거야. 세신했던 아주 갑자기 선이라는 말이 무서워요. 경계해야 될 해석 말이네. 분석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도마하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대로 활동 못 하고 이제 민전이란 단체 플레임은 민주주의 민족 전선인데요. 여기에 이제 185 가입하는 정도로 활동을 마치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또 민주 동지회? 예, 어떤 거요? 지금 민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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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민주동맹. 기독교 민주동맹. 또 꽂히셨어요? 가슴이 짠하잖아요. 그래. 아유 좌파. 좀 이제 21세기에 다시 좀 기독교 사회주의 그래. 노선을 그렇지. 아우 한입하야. 나 미치겠네. 뻘개서 주변이다. 여기 두 분은 뻘겋고 한 분은 시커멓고. 아니, 저 황금색이죠. 돈을 사랑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곧 가볼 만한 장소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감신대 하나 하고. 뭐, 예, 감신대는 시간 나면 가보시고요. 뭐 네. 옆에 뭐 한옥집에서 김치찜 드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인천 한번 가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 예, 예. 인천에 가시면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때 제물포에 선착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장소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이상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손을 들고 있고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안 예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서 그것도 보시고 데블 호텔터에 가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회색 펜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데블 호텔이라고요. 대불 호텔. 예, 예. 그 제물포에서 내렸던 외국인들이 일단은 데블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자고 이랬어요. 한국에 네. 생긴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보건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다 때려 부쉈다가 다시 비싼 돈들을 다시 짓잖아. 그러니까요. 그래 경제가 돌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네. 그래서 인천에 가시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차이나타운 주변으로 해서 네. 기독교 관련된 유적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 일반사로 가서 보셔도 굉장히 좋고 네. 차이나타운 자체를 즐기셔도 좋고 어. 예,
정말 하루 안에 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굉장히 많고요. 이야기들과 유적들이 널려 있죠. 네. 그리고 네. 오늘 말씀드렸던 기독교 사회주의가 네. 태동하는 지역이 또 인천이에요. 아, 인천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옛날에 한 몇 달 전에 아는 박사님 한 분이 이게 사진 봐라 신기하지 않냐고 보여준 게 뭐냐면 인천 내리교회 청년회 네. 사진인데 네.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뒤에 사진을 걸어놓은 게 마르크스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지금 그거 내리교회 어디서 구하시나요? 나 그 사진 못 봤는데 어디 뭐 만들어내시는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 소설 그 아닙니다. 내리교회 청년들이 네. 그렇게 재밌지 않냐 그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닮았겠지. 레닌 아니면 스탈린일 것 같은데 스탈린 아니면 마르크스 같은데 마르크스면 딱 알아보잖아요. 수염 나고. 제가 마르크스네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해방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감리교는 대체로 사회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넘어와서도 그게 유지가 되니까 인천에 그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전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던 곳이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해방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장로교회는 그 제일교회가 그 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전통적으로 감리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감리교 나와바리였고 성공회가 좀 있었죠. 구색 맞춘다 그러면 또 그렇네요. 성공회 내동 성당과 감리교 내리교회가 아주 축을 이루면서 거기는 장로교가 범접하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바로 내리교회 옆에 인천 제일교회가 들어섭니다. 그게 이제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제 인천으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천 답사를 하면서 거기 영화 관광경영고등학교 네. 국어 선생님 하시는 이성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인천 향토사학자인데 인천 제일교회 바로 옆에 어떤 곳을 장소를 가르치시면서 여기가 인천 서북 청년의 자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제일교회가 서북 청년회들의 직결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교회 바로 안에서 좌우 우익에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면은 거죠. 감리교는 좌파, 예, 장로교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예, 우파. 우파 애들이 이제 인천에서 청년들이 대치를 했다는 거네. 예, 그렇죠. 자유공원 언저리에. 그렇겠죠. 누가 이겼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 자, 또 있나요? 아니요, 하나씩만 하려고요. 네. 그래요. 근데 하나씩만 해도 되게 좋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네. 근데 너무 현대사가 본인의 관심사가 뭐 전문가시니까 그쪽에. 자, 그때 그 장소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이게 아펜젤러도 네. 하고 이런 게 다 인천으로 딱 기결되는. 인천 특집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시사 얘기를 하나 좀 두 개죠.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긴급 편성된 시사 토크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례적인 건 아니고요. 아니죠. 뭐 시성 있는 얘기 나올 때마다 왜냐 우리 JTBC의 손석희 사장님께서 우리 방송을 들으셨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들으신 걸로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 네. 앵커 브리핑 시간에 도마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다? 예, 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앵커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가 네네. 대권 후보로서 세 번째 네. 뉴스룸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네. 출연을 해서 20분 동안 온팡 선의 발언에 대해서 네. 해명하느라고 네. 손석희 옹과 네. 경론을 벌였죠. 그 다음 날 네. 앵커 브리핑의 내용에서 도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좀뭐다 의심 많은 아시죠? 도마. 예, 네. 저 사람의 의도가 악한지 선한지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의를 받아들이자.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석희 옹께서 네네. 그를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신 거죠. 꽃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모든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했던 말의 핵심은 네. 의심과 해부와 분석과 비판은 네. 20세기 지성의 방식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방식을 네. 떨쳐버리고 네. 21세기 지성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물으니까 네. 통섭이다. 아. 네, 통섭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손석희 옹께서 이제 칼을 꺼내 드신 거죠. 해부학 시간이었죠. 네. 그 네. 통섭으로 가기 전에 음. 그 의심이나 네. 해부나 네. 분석은 선행돼야 될 기본 조건 아닙니까? 네. 이제 손석희 옹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됐는데 자꾸 손석희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시다 보니까 네. 자기 정책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20분 동안 계속 그 토론만 하다 끝났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죠. 예,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방송 녹음하는 이 시점까지도 지금 네. 그게 계속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안희정과 손석희의 만남 다음 날 네. 뉴스룸에서 의심과 해부와 분석이 네. 20세기적 지성의 방식이라고 규정한 안희정한테 네. 이제 손석희 옹께서 일침을 날리신 과정에서 앵커 브리핑에 네. 도마가 출연을 했습니다. 아, 우리 어저리 문학장님 또 도마 전문가, 이단 문제 전문가. 네. 아까 우리 손석희 사장님께서 네. 또 도마를 언급해 주셔서 네. 저 팟캐스트의 도마 강의가 또 더 많이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아 근데 도마의 의심은 네. 그냥 쓸데없는 의심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믿음 없는 행위로 그려져 있지만 네. 원래 도마복음에서는 오히려 의심 내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네. 그 의미를 해석하는 행위로서 네. 그 행위가 올바로 돼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그렇죠. 최초의 어떤 첫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도마가 한국에 왔냐 안 왔냐가 논의를 할 만큼 이분이 더 외를 넓히신 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뭐 그런 얘기 논란 있습니까? 요한이 있습니까? 마태가 있냔 말이야. 도마만 요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예. 안 지사님은 네. 약간 성서 그 신학으로 하면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요한의 마음. 사랑 많은 제자. 사랑 많은 여자. 예. 그러니까 그 원수도 사랑하고 선의로 품어야 된다. 또 어떻게 정치인의 그 언어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요한의 마음이고 네. 우리 손석희 사장님의 어떤 저널리스트로의 정신은 이렇게 네. 마치 합리적 의심, 추론 네. 그런 분석을 요하는 거죠. 두 개가 충돌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인터뷰를 아주 멋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역사학에서 이 논의를 가져오면 정치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논란인데 역사학에서는 네. 절대로 역사적 인물의 공과나 행위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학은 철저하게 현상과 결과만 봅니다. 윤치호라는 인물을 예로 들면은 네. 윤치호 인물 그 자체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그 시대의 당대 최고 엘리트고 그 다음에 민족을 사랑했고 네. 정말 그 이 조국이 진짜 번듯한 진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썼던 그 사람이에요. 네. 그 내면 세계는 되게 예뻤다. 어찌 보면은 멋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선의가 네. 결과적으로 네.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모양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치호가 아무리 그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네. 일본과 손잡고 네. 그 눈 찔끔 감고 네. 친일을 했다고 해서 네. 그 친일 행적이 합리화되느냐? 네. 역사학에서는 아니에요. 아하.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 이제 서정민 교수님이신데 네. 서정민 교수님이 김재준 목사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네. 그래서 신사 참배하지 않았냐? 네. 그랬더니 김재준 목사님이 신사에 가서 기도를 했지. 아, 신사에서 기도를 했다. 이 신사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정민 교수님이 네. 그래도 나는 역사학도로서 네. 김재준은 신사참배했다라고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김재준 목사님이 억울하겠는데? 아니 네. 조금도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네, 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고 이것보다 예, 일단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으면 참배를 한 거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지사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사학도로서 본다면? 정치 행위도 결국 종국에는 역사 행위로 네, 그렇죠. 예. 기록에 남는 거고 음. 결국은 그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고개 끄덕여주고 어깨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정치의 현장에서는 네. 좀 냉정하게 엄정하게 그 공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 얘기를 제가 윤치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최근의 얘기로 들어가 버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 관계, 네. 역사 해석의 충돌 갈등이 있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선의로 당신네 조선이란 나라가 이씨 왕조에 의해서 이렇게 그 봉건적 그 구태에 머물러 있고 이러니까 먼저 근대화를 일으킨 우리가 선의로 당신 이 민중 이 조선이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의로 한 건데 그 한일 병합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철도도 놔주고 우리가 철도도 놔줬고 예? 건물도 지어주고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는데 우리가 빌딩 세워주고 머리도 깎여주고 광화문 헐고 궁전 같은 총독부 건물 짓고 근대화를 이뤄줬는데 선의로 다 한 건데 당신들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거든요.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너무 철학적이지 않다. 20세기 지성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희정 씨가 자기의 논리 함정에 빠진 거야. 20세기의 지성의 방법론과 네. 21세기의 방법론을 그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네. 이거를 완전히 전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통섭적 사고 방식을 하면 네. 당연히 그런 그 분철적인 그 방식으로 사고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안희정 지사님 대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보면 네. 그 철학적 해석학에서 네. 그 의심의 해석학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의 해석학이 있어요. 이 폴 리케르의 개념인데요. 의심의 해석학은 뭐 니체, 프로이트, 뭐 마르크스 아까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좀 비판적이고 좀 네. 분석 해체적인 그런 해석학을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해석학은 무슨 가다머라든가 그러니까 그 전통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를 그 안지사의 말로 하면 선의를 가지고 들여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해석학자들과 이 신뢰 해석학자들이 충돌하는데 사실은 통섭을 얘기하려면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안지사님이. 그러니까 그 의심의 해석학을 버리고 이 신뢰 해석학으로 간다가 아니라 그 두 개가 같이 필요하다. 근데 의심의 해석학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뭔가 달성되지 않는 그 통섭이나 통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 해석학, 신뢰 해석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손석희 사장님 앞에서 좀 이렇게 뭔가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그래도 우리 하시는 언저리 문학자님께서는 아내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 아내가 네. 우리 안지사님이 지지율이 30% 넘으면 네. 저에게 선물을 사주신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이렇게 좀 변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터뷰 이후로 약간 아내가 지금 네. 실망을 했더라고요. 네, 참 빨리 우리 안지사님 돌아오셔야 될 텐데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그 좀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했던 이 결과가 이겁니까? 조중동 당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결과가 이겁니까? 저는 한없이 분노합니다. 이렇게 외치던 그 안희정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좀 아쉬운 그런 그러니까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의심의 해석학이냐 신뢰 해석학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대가 원하는 해석학이 뭐냐를 먼저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안희정 지사의 말이라면 뭐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지만 언론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뭐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는데 참 좋은 분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잘 수습하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본인의 네. 선의 발음을 좀 한정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이나 네. 뭔가 정치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대화의 과정 안에서의 상대에 대한 제스처다라는 정도로만 한정을 하시고 모든 정치 행위를 또는 모든 사회에서 더군다나 모든 지성사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버리니까 네. 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손석희 사장님께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철퇴를 가셨나요? 그래요. 아, 참.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현 대통령이 너무 철학이 없잖아요. 뭐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철학 없는 지도자의 그 질려버린 대중에게 네. 뭔가 철학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철학가가 돼버렸어요. 너무 철학 교수처럼 돼버리니까 그것까지 국민들이 원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조금 그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사는요. 이 뭐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손원영 교수님 얘기죠. 손원영 교수님 얘기인데 이분이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1916년 1월 한 기독교인이 경북 김천 개운사 대웅전에 들어가가지고 불상과 집기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16년요? 2016년. 네,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옛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선교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역사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석가탄신일까지 267만 원을 모아가지고 종교간 평화를 연구하는 레페스 포럼에 기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혼자 모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은 예, 거죠. 의미 있게 캠페인에서. 했는데 자, 이런 좋은 선의 의도로 잘리셨어요. 최근에 파면 당했죠. 예, 잘리셨어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이강평 총장님이 계시는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아주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한국 교회의 수준이 현대의 그 시민 사회의 상식에조차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상징적 사건인 것 같습니다. 손원영 교수님 만나셨다면서 이분 소개 잠깐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데? 손원영 교수님은 이제 네. 연세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네네. 거기 연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주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도 잠깐 유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박사는 연대에서 받으셨습니다. 네네. 근데 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의 목회 지도를 하신 분은 이계준 목사님. 네네. 이계준 목사님 감리교 웨슬리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모범적인 목회자죠. 네. 이계준 목사님한테 목회 지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연세대 유동식 교수님한테 굉장히 깊이 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이계준, 신학적으로는 유동식 그런 어떤 계통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분인데. 예,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좀 그 한국의 전체 스펙트럼 안에서 좀 그 진취적인 입장에 서 계시죠. 근데 18년 어떻게 동안이나 감리교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교회 유학기파 교단에 해당하는 네. 서울 기독대학교의 교수가 되셨는지 그거는 정말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감리교 목사로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 계통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셨다는 게 아주 이례적이고 솔직히 에큐메니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죠. 네. 솔직히 말해서 타교파의 신학자가 어떤 교수로 임용된다라는 거. 솔직히 장신대 같은데 감신 출신이 가서 교수를 하고 감신대에서 장신 출신이 교수를 한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 가면 한국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어떤 선례가 되실 수 설레였죠. 있는 좋은 설레. 네.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무슨 꼬투리를 잡히신 것 같아요. 눈에 그리고 가시였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교주직을 박탈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목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 제조도 아니고. 뭐 몇 가지가 제목이 예, 있는데 예. 그중에 대표적인 우상 숭배인데 결국은 타 종교가 우상물을 제작하는데 일조했다. 일조를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사찰에 기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예. 저도 사찰이 바뀌었다고도 안 하니까 다른 종교 간 평화를 위한 어떤 단체 NGO에다가 기탁을 했죠.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레페스 포럼이라고 예, 예. 종교 간 평화 예, 종교 간 연구하는. 평화 단체. 예. 그러니까 근데 모금 많지도 않아요. 267만 원이야. 모금 예. 동기 자체가 불순하네. 불순하고 우상 숭배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엄밀한 의미에서 네. 성서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가? 이제 진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실체적 행위를 했느냐? 그건 아닌데 여기에는 이제 선의를 본 게 아니고 악의적 동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동기 자체를 또 문제 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랑 그게 맞지 않았대요. 신학적인 게 맞지 않아서 잘랐다는데 진작부터 눈에 가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네. 아 종씨시네. 그러니까 종씨군요. 예. 아마 그분은 밀양손 씨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다 웬만하면 미랑 손씨라 본인은 네. 어디 손씨세요? 저는 경주손 씨요. 아, 손씨가 또 다르구나. 어때요? 이거 그냥 저는 일반 이분이 네. 모금해서 내신 돈이 67만 원 많지잖아요. 267만 원이면 네. 굉장히 싸게 먹힌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불상을 훼손했으면 네. 그쪽에서 야 물어내, 네. 이거 다시 만들어내 그러면 예. 어떡할 거예요? 만들어 줘야죠. 근데 이건 예. 법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를 이렇게 예. 싸게 하시는 해안을 가지신 분인 거죠. 네. 경제학자 우리 손 박사님.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그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분이 사과도 하셨다잖아요. 네. 네. 분명히 이게 어떤 남의 종교에 가서 그 몹쓸 짓을 한 거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교단에 누구 어느 대표가 사과를 한다 이게 거의 어렵거든요. 네. 정치적인 그 교단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걸 총대를 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오히려 그 힘 있는 분들이 이분한테 고맙다. 네. 했었다. 예, 네 덕에 살았다. 네. 이렇게 해주실 문제지. 예, 이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날보기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다 타 종교에서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불 지르고 부수고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종교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혐오를 가지게 되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열이 이빠이 받아 있는데 이빠이 받아 있는데 방송의 격을 아니 거기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돈은 택도 없지만 267만 원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손을 내밀면 고맙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난 보인다. 아니, 이분의 이 그 아무도 시키지 않았던 일인데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이거 하나로 기독교 이미지가 쇄신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추산이 잘 안 되는 굉장히 그렇죠. 순기능이 있습니다. 미담을 험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그리고 아까 손 박사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교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네. 그래도 어떤 신학자로서 네. 기독교인의 양심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주체로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격려하고 서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뜻을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지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 그게 학교 학칙에 있는지 모르겠네. 학칙이나 그 교단 정관에
이강평 숭배. 총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우상 숭배라는 제목이 그 교단 장정에 있는 헌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교 간의 화해나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일하고 그 타 종교를 추종하거나 배교하는 행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분이 자기 신앙을 부정하거나 네. 또는 하물며 무슨 그 타 종교를 뭐 이렇게 뭐 추종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혼합주의가 분명한- 아니잖아요. 예, 예. 자기 신학하고 신앙을 지니고 있으면서 네. 어떻게 종교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화해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신 건데 그거를 이렇게 우상숭배 제목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8년간 종사했던 이 학교에서 잘라내고. 그 요 얘기만 더 덧붙이고 싶네. 이분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아주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튼실하고 견고한 신앙 정체성의 한 모델로서 우리가 아주 귀감을 삼아야 될 대상이지. 홍 박사님 생각도 못한 일을 한 거지. 예. 원래 다른 종교를 헐뜯고 폄하하면서 자기 신앙이 좀 그래도 믿을만하다라고 느끼는 수준의 신앙 유형이나 동기는 가장 초보적 단계, 유아적 단계 수준의 신앙 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핍박하면서 내가 그나마 좀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응원하